네, 오늘 조금 시간 여유가 조금 더 있어서, 원래 계획은 41장까지만 찍고, 나머지 남은 3개를 다음, 시간 되는 날 찾아서 찍으려고 했는데, 뭐, 42장까지 더 찍고, 남은 2챕터를 여유될 때,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해야 될 것은 42장 빈혈 이야기입니다. 빈혈이 왜 벌어지는가를 생각을 하면 뭐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선 빈혈이 일어나는 것들은 조혈 작용에 필요한 영양소들이 부족해서 만들어지겠죠. 철분, 엽산, 비타민 B12 같은 것들이 조혈 작용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조혈작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이제 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햄의 이제 중요하게 가운데 차지하고 있는 게 철이고요. 그리고 햄에 이제 산소를 포접하기 위해서 얼기설기 컴팩트한 모습으로 햄 구조물을 한다고 했을 때, 이 구조물을 이루는 2가지 요소가 바로 엽산하고 비타민 B12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철분이 부족해서 빈혈이 생긴다 그러면 당연히 철분을 공급해 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엽산이나 비타민 B12가 부족해서 빈혈이 생긴다 그러면 엽산하고 비타민 B12를 적용해 주면 되죠. 근데 이것들을 어떤 철이 부족한지 또는 엽산이나 비타민 B12가 부족한지 간단하게 감별할 수 있는 뭐 간단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혈액을 슬라이드 글라스의 도마를 쭉 해서 관찰을 하게 되면 적혈구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적혈구가 뭐 정상적으로 뭐 이런 형태들을 관찰이 되겠죠. 근데 만약에 적혈구의 헤모글로빈에 철분이 부족하게 되면 이 햄들은 찌그러지게 됩니다. 작게 찌그러져서 적혈구 형태가 작은 적혈구, 소화 적혈구, 마이크로 에르스로사이트 같은 것들이 생기는 형태가 되고요. 엽산이나 비타민 B12가 없게 되면 이 철 성분에 굉장히 얼기설기한 구조물의 거대한 구조물이 생겨서 거대 적혈구 같은 것들이 많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도말 표면에 소적혈구가 많이 보이면 철분이 부족하구나, 거대 적혈구가 보이게 되면 엽산이나 B12가 부족하구나 라고 감별을 간략하게 할 수 있게 됩니다. 철분을 공급하는 제제들은 굉장히 많은 형태들이 있습니다. 뭐 시장에서도 굉장히 많이 팔리는 형태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철분제가 뭐 더 좋다 뭐 이런 식의 마케팅들을 많이 접하게 될 겁니다. 그런 거 이제 다 속지 마시고요. 페러스 설페이트 요것만 주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페러스 설페이트가 왜 주목을 하라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철 보충제이고요. 그리고 가격이 가장 싸고 그리고 효과도 가장 가소성이 좋은 녀석입니다. 따라서 딴 것들이 뭐 좋다고 뭐 비싼 가격들로 판매하더라도 가장 가격이 싸고 가소성이 좋은 페러스 설페이트 재질로 되어 있는 철분제를 구매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철분제를 드실 때 상대적으로 한 번에 드시는 것보다 2번 또는 3번 하루에 먹을 수 있는 양을 나눠서 드시게 되면 흡수를 조금 더 많이 시킬 수 있는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섭취를 하시는 게 좋다라는 것들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엽산은 뭐 임산부한테도 많이 주는 거고요. 빈혈에 대한 대비책이기도 하고 태아가 잘 크라고 공급하는 거기도 하기 때문에 엽산에 대한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비타민 B12가 이제 마찬가지인데 조금 고약한 양리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시어노코발라빈이나 하이드록소코발라빈 뭐 이런 것들을 닭가지에 써서 비타민 B12 대신 고르게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착한 양리학자입니다. 다 같은 용어이기 때문에 만약에 쓴다면 다 같이 써줍니다. 그것들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적혈구에 구성하는 햄을 구성하는 철분이나 엽산이나 비타민 B12 원료가 부족했을 때 얘네들을 공급해주면 된다라는 것 이외에 적혈구 자체가 숫자가
적게 되면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적혈구 숫자가 많은지 적은지 인지하는 곳이 콩팥입니다. 왜냐하면 혈액들이 콩팥을 한 번쯤은 거쳐가기 때문에 이 콩팥을 거쳐가면서 이 콩팥에서는 이 혈구들이 적은지 많은지를 센싱을 해서 적혈구가 적다 그러면 얘 생산량을 증가시켜라 라고 하는 콩팥에서 내는 물질들이 있는데 그 물질이 바로 에리스로포이에틴이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즉 에리스로포이에틴은 줄여서 EPO라고 하는데요. EPO가 만들어지면 EPO는 적혈구를 많이 만들어라 라고 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EPO가 내리는 명령이 적혈구를 만들어라 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지 적당히 만들어라 라는 명령을 내리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 EPO가 작용할 때 적혈구가 계속 만들어지면 그 혈액 안에 적혈구가 많이 만들어 생기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혈전이 생길 수가 있고요. 덕분에 모세혈관을 막을 수도 있게 됩니다. 따라서 EPO를 처방을 하게 되면 꼭 주의사항이 하나 있는데 그 헤모글로빈 농도, 즉 적혈구가 적정 숫자 이상이 되지 못하도록 그 모니터링을 해야 됩니다. 즉 12g/dL를 초과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하면서 그 EPO에 대한 농도를 조정해주는 작업들이 필요해지죠. 요것들이 이제 적혈구와 관계된 빈혈의 치료인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는 중성그 유트로페니아 치료에 대한 부분들을 하겠습니다. 중성구는 언제 주로 감소가 많이 되냐면요. 항암제를 처방을 받게 되면 암세포만 죽이는 부분이 아니라 중성구도 감소를 시키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증식이 빠른 세포군에 속하기 때문이죠. 중성구가 줄어들게 되면 면역이 저하되는 형태들이 있기 때문에 이 중성구 저하를 막기 위해서 예방 차원의 그 약들을 쓰게 됩니다. 그때 쓰는 대표적인 약이 그래뉴로사이트 클로니 스티뮬레이팅 팩터라고 하는 GCSF를 쓰게 되죠. GCSF 또는 그 과립구 큰 포식 그래뉴로사이트 마크로파지 그 클로니 스티뮬레이팅 팩터인 GMCSF 이 것들을 사용을 해서 중성구 감소증에 대한 위험을 줄이는데 사용을 합니다. 뭐 대표적으로 항암제, 화학요법 항암제를 써서 했을 때 중성구 감소증으로 생기는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예방적인 차원에 사용하는 게 GCSF, GMCSF에 대한 형태들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나오는 부분들은 조금 흔하지 않은 것들이기 때문에 요 사항들이 접했을 때 교재나 이런 것들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42장을 마쳤고요. 이제 남은 챕터는 43장하고 44장 이제 두 챕터 남았는데 또 이제 오늘은 뭐 더 이상 찍을 수 있는 시간은 없고 또 이제 뭐 다음 날이나 다다음 날 뭐 남은 이번 주 중에 남은 두 챕터를 찍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